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교육 지원 교육청에도 지금 진보 교육감님도 많이 계십니다. 다 많이 계시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 교육청이 이렇게 수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걸 두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니까 다른 뭐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참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육감님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라시아 동쪽 가문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지금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경남 로드맵을 지금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 넷 중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더라도 나무를 심는다든지 습지나 해양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까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그런 걸 넷제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로드맵을 지금 작성 중인데 그렇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과 추진 전략안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로드맵 초안이 작성이 되면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협력해서 도민들이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로 2050 경남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벤토리가 정확하게 우리 시군별로 탄소 배출 현황이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인벤토리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 인벤토리 조사는 되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간실현성이 있을까요? 그 온실가스 이제 로드 인벤토리를 산정해서 작성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정부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이러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얼만큼 삭감했을 때 또 얼만큼 도민들이 그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도마다 이제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줄라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도도 이제 그런 센터 설치를 통해서 그 우리도 자체 이벤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참여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같이 도민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자 내년도 이제 3억 원의 예산을 해서 이제 이런 도민들에게 기후 위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기후 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하려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다용컵 사용을 포함하면 많이 하면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는데 그 다용컵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창원시에 시범 운영합니다만은 그 내년에 그 환경사랑 상품권 또 예산을 2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다용컵 사용을 높여 나가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피 사업을 지금 추경에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8억 4천을 확보해서 김해 장례식장에 이제 다용컵을 사용하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 공무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우리 대상을 보면은 4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만이 감축률을 달성하고 나머지 달성하고 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류 도서관에
공군부문 탄소 중립 모델로서 이제 장주 동안에 이제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80억을 지원받아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지열 난방, 창호 개선, 고효율 냉방기기 교체 등에서 에너지 자립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서 그 우리도 허해 연구소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탄소세 국경세가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은 우리 물류 항만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할 때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류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배 재배치나 그리고 에너지원을 기존의 선박 같은 경우 번거 시위에서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요. 육상에 있어서도 야드 트럭 같은 경우도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 화물차를 통한 육상 수송도 좀 더 친환경적인 철도 수송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배우 우리 수송망들을 보면은 아마 이 탄소 국경세하고 생각한다라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빠른 전환이 요구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항공 배후단지 수요 예측 면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고 갈 수 있을지. 우선에 이제 지금 미개발지를 빨리 개발하는 방향과 함께 기존의 우리 항만 배후 단지들이 대부분 저층 또 지상 중심이었는데 일부 우리 국내의 물류회사들도 그렇게 하지만 고밀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활용하는 그런 활용의 다변화와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확보와 함께 이용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항만 배후 단지가 중요합니까?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과 연계된 산업의 집적화, 클러스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획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보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늘 우리 국감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단순 물류 보관 창고에 머물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어떻게 또는 개선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쪼개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물류가 연관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해서 올해 6월에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돼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되었고요. 앞으로도 종합보세구역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과 물류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물류 부지의 그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감안했던 요소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늦었지만 창원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와 강릉철도 또 BRT 노선에 대해서 전국에 반응하고자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대중교통망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 신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부산에 집중되지 않고 경남으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2030년에 1단계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번에 지금 기재부의 예타를 지금 심의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행하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진해 신항을 비롯한 항만 배후단지가 좀 더 고부가치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물류 기업의 동부가 글로벌 물류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앵커 기업이 다시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1차, 2차 밴드 업체와 연관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 월치구 우리 재구조하고 신항지구 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자는 요구사항과 함께 법안 마련에 있어서 창원시정연구원만 하는 방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용역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운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와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일 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사학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류한다는 것은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지한다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멸업인 생계대책 부지 외에 개발 계획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상도하고 부산 항공과 공동 추진 행사나 사업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안과 대비해서 저희가 경남 쪽에 협력 사업을 위해서 부산 항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안과 연계되는 도로망하고 도시철도망 계획이 경남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안과 연계된 철도망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북측으로 신안과 진례를 연결하는 진례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서간으로는 창원에서 진해를 거쳐서 신안을 연결하는 진해선. 자료 8번 좀 떼어주세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는 신안과 진례를 연결하는 신안 제2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국도 국지도를 이용한 연계교통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시장 배후단지 활동 인구 예측수가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 9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것도 1, 2차, 3차까지 계속 2차까지 가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2년에 국토해양부가 할 때는 복합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전 제곱미터당 활동 인구수를 18.1명으로 봤는데 17년에 조사할 때는 1.1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도 2.9명이었는데 17년에는 1.4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 활동 인구수가 재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석성소사 녹산 도로 성격 문제하고 우리 부산시랑 배후도로와 석동소사 연결 IC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와 함께 계속 이게 새로운 저희들이 논리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은 지금 진행 중인 기곡 평안강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되면은 제2 안미터널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한쪽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조성한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이원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국토교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원님 바람대로 성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를 한 면만 쓰고 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산의 3, 4부두와 진해 신안과 연결시키는 물류도로임에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입장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해수부로 가서 국가물류도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07년 저희들이 제2신안 배후도로 계획 단계부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동시에 저희들이 이게 교차로 전 방향을 저희들이 설치해 줄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쿠팡하고 구역측 내 하이랜드 과사 민원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쿠팡하고 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하이랜드 사례를 참조해가지고 아예 지금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코아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앙 배후 단지에 있는 부지 개발 계획들이 20년을 넘어서 안주까지 포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동 우리 복합관광해저 단지 문제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가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와 창원시 또 우리 구역청 개발공사가 이렇게 뜻을 모았던 그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과 부산 1신항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이 완성도를 좀 높여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 신항을 하면서 어떤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 물류단지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정부와 함께 내년에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트라이포트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유라시아의 어떤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하고 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크게 천장형 난방기에다가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건물 등에는 기계적인 환기 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필터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1개월에 1회, 기계 환기 설비의 경우는 2개월에 1회 한 번씩 기계적인 설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반기 공기질 측정에서 아마 기준치를 벗어난 곳이 1% 미만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심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실내 공기질을 담보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공기질의 이 측정 결과는 만약에 부적 항목이 나오는 경우는 즉시 학교에 보안 조치를 통보해가지고 학교에서 공기질을 적절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측정된 결과에는 신뢰성이 분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오랜 문제 수건삽이 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의 감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 쪽의 학생들의 그 과밀이라든지 고등학교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저희들도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우리 두둥지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하는 완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감일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동 지역의 아파트 신설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해 중학교와 진해 여중이 통합되면서 기존 부지의 공동도서관 건립을 갖다가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진해의 마산 지혜의 바다나 김해 지혜의 바다와 그 대신 체육관이 좀 좁기는 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러나 그 체육관 또 본관 건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진의 시가지가 좀 위축되는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서 뭐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잘해낼 자신은 있습니다. 경남의 심장, 사람 중심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학점제의 개념과 실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고학점 전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취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공간의 신가, 그린 스마트 서구 사업, 그리고 고학점제의 공간 재구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학점제형 수업 방식에 맞는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문제 물론 현행 대입제도에 의해서 가독이 된 이 고학점제 운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역량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과목 지도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그런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역량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나갈 생각이 됩니까?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경상대학교와 함께 2024년까지 매년 개설 빈도가 높은 선택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사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 고등학교의 고학교 시행은 모두 유사한 사항에 직면하게 보이는데 외부 강사 학부나 학생들 이동권 확보 등에 의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강사의 풀을 이용해서 강사 지원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면은 그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과 인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지역이라 학교에서 지원하기 힘든 예술 실기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천 남해 하동의 경우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타 지역의 어떤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또 저희들 하고도 한번. 우리 경상도가 이 고학점 대해서 잠깐 홍보가 좀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 11월 20일 날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오는 27일 날 진주고등학교에서 경남형 고교 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초, 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도민들을 상대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저희들 박람회를 통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학점 대해 전반적인 좀 교육과 의견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다양한 개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또는 사업이나 또는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제대로 된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관하여 우리도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최소 인원이나 안전이나 요건, 용적 등의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수직 경축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둥의 하중이라든지 기둥이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등급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평은 이제 조금 위로 더 하중을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C등급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내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도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6,300여 개 단지에 한 48만 5천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창원이 1,700여 개 단지에 있고, 그다음 김해시가 1,700여 개 단지로 해가지고 전체 한 15년 이상 된 게 공동주택에서 한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원시에서는 성상은 어창구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전에 저층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걸 건축물을 헐어내고 그렇죠.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5층 이상 정도 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좀 많이 큰 그게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성원, 상남대동, 대방대동, 팔롱대동, 피오리로, 사바동성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또 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많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좀 더 대세로 굳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내에 지금 50만 이상 도시가 차원 김에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 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립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창원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아마 연말쯤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올리말.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아직 김해시는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또 김해시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단지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김해시가 또 이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갈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도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와 편성돼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 없는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준이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시험 사업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택 공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좀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문장도 좀 적체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도나 수도권을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계획된 물량이 전번에도 한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 외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 또 경기도의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같이 좀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에서 좀 정말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소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창원시하고 또 김해시하고 우선 창원시와 함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좀 언론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런 리모델링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업명, 대상 그리고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는 융복합 지원 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55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22메가와트, 태양열 5,092제곱미터, 지열 473kW, 연료전지 10kW 등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태양광, 태양열 보급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고 또 시스템 구성이 좀 태양광보다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태양열 보급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점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저희들 정부 지금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늘려서 이렇게 받으면서 국비 지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신재생 에너지하고 분산형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되는 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열병합 에너지 중에서 소규모로 되는 게 이제 지역에 한정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이런 열병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산형 에너지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계획은 25년도 그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좀 공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 달에 보급 확대를 좀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정 계획을 한번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프로테지가 좀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에너지 어떻습니까, 계획 국장님? 수립하는 용역 업체였는데 네. 한 월로 다른 월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좀 많이 차이 나더라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까? 1월달, 2월달. 그럼 어쨌든 뭐 보고서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 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맞춰가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사업 확장에 필요한 대표적인 곳이 학교와 공장입니다. 학교는 점차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 지역은 도청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점이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 공장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추진 시에 현재 사업 단가의 합리성과 도내 시공업체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그 도내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사업 공모 준비 시에 도내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서 시공 능력을 향상시켜서 도내 시공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기업들이 좀 더 시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그런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좀 더 조건부로 관내 업체를 좀 선호할 수 있도록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그렇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 뭐 약간의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 업체도 또 다른 도에 가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내 업체가 또 다른 도에 가서 우리 도가 너무 엄격하게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도에 가서 또 사업하는데도 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선정 기준이 높은데 이 부분은 또 거꾸로 보면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지방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뭐 선정될 때 예. 그런 부분이 정부 예산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부담을 좀 높이면 선정 그렇죠.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요? 먼저 민간 위탁하고 공공기관 대행 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위탁은 공공대행 내지 공공위탁은 그 일을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위탁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는 것이고 공공대행은 일은 그 대행기관이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기간과 사업 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지적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을 할 것인지 한다면 특정 기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미비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특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도의회에
동의라든지 할 수 있는 그 통제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발의된 그 조례와 관련해서 지평부에서 혹시 새롭게 검토된 방침이 있다면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례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걸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행정 절차 속에 이 사전 절차로서 포함을 시켜서 누수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의 그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과 조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내 사회적 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인정, 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공동체 지원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회적 경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을 때 좀 어떤 성과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제품의 구매가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적 경제 추진단에서 모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 정성과 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는지를 한번 보시고 단장님 생각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단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성과평가의 지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민간위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의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저희 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접목을 짓어서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한 인정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관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또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입주 공간이자 홍보 중심이 될 텐데요. 사회적 경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민간 주도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전문가, 연구협력기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협의체를 지난 10월에 구성하여 핵심타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서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이 우리도 사회적 경제의 인적 물적 거점 역할을 하고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0회 정례 4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